네, 이번 시간은 그래프와 그 해석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닭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자, 닭이 한 마리면 다리가 몇 개죠? 네, 두 개죠. 닭이 두 마리면 다리가 몇 개입니까? 네 개고요. 닭이 세 마리면 다리가 여섯 개. 닭이 네 마리면 다리가 여덟 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면, 자, 이 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닭이 한 마리일 때 다리가 두 개, 닭이 두 마리일 때 다리가 네 개, 닭이 세 마리일 때 다리가 여섯 개. 이렇게 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 원그래프, 띠그래프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원그래프, 띠그래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떤 표를 알아보기 쉽게 원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원그래프라고 하고요. 자, 어떤 표를 띠의 형태로 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낸 것을 띠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프는 일종의 그림 같은 겁니다. 원 모양의 그림, 띠 모양의 그림으로 어떤 표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을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표를 자, 쉽게 나타내는 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자를 가로에 놓습니다. 이렇게 가로에 놓고요. 자, 그리고 다리에 해당하는 것을 세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가 닭이고 여기가 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다리가 하나일 때 닭이 하나일 때 다리가 두 개다. 닭이 한 마리일 때 다리가 두 개다를 이렇게 일종의 순서상으로 만듭니다. 1,2, 자, 2,4, 자, 3,6, 4,8처럼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요. 이런 순서상을 여기에 찍습니다. 자, 1,2, 1,2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닭은 가로에 놓고요. 자, 다리는 자, 세로에 놓습니다. 그러면 닭이 한 마리일 때 다리는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찍으면 되겠죠. 그죠? 닭이 두 마리일 때는요. 다리가 네 개죠. 그래서 여기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자, 그리고 닭이 세 마리일 때는요. 다리가 여섯 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습니다. 닭이 네 마리면요. 다리가 8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보다 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닭의 수가 증가하면 다리의 수도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 그림으로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표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운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순서상을 만든 후에 앞에서 배운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자, 그것들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닭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닭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X라고 나타내고요. 자,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Y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자, 이 X와 Y 사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Y는 자, 2X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자, 이 닭과 다리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닭의 두 배가 다리의 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때 이 x와 y는 이 x는 1, 2, 3, 4 아무거나 이제 다 집어넣어도 되는 상징하는 그런 문자고요. y 역시 2, 4, 6, 8을 나타내는 문자에 해당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숫자를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이런 문자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variable, 변할 수 있는, 다양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x는 닭이 한 마리일 때, 두 마리일 때, 세 마리일 때, 네 마리일 때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y는 어떻습니까? 다리 두 개, 다리 네 개, 다리 여섯 개, 다리 여덟 개를 상징하는 문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의 해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속력입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늘어나는 게 점점 느려진다고 볼 수 있죠. 시간이 요만큼 흘렀을 때 속력은 이만큼 올라가죠, 그죠? 시간이 요만큼 흘렀을 때 속력이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속력이 빨리 증가하지만 여기쯤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증가하죠, 속력이,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속력이 좀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시간이고 여기도 속력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늘기는 늘고 있는데 그 비례 관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시간이 느는 것만큼 속력도 똑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속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합시다. 인공위성을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해갖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이 인공위성의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발사장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속도가 0이죠. 그러다가 이 인공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빨라질 때쯤이면 아주 빠른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력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0이다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속도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읽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다닐 때 타는 버스.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사각형처럼 그렸나요?
이런 버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버스가 있을 때 버스가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서 이동하는 형태를 시간과 속력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자,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할 때는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쭉 유지를 하다가 다음 정류장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이고 여기 꺾였네요. 자, 아이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쭉 유지가 되다가 자, 다음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속력 0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리고요. 자, 이처럼 자, 그래프의 형태를 이제 보고 아, 속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유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아, 속력이 감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자,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건지를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표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서 좌표 평면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표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나타내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요. 그래서 1,2, 2,4, 3,6, 4,8처럼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고요. 자, 여기에 자, 그 중에 하나를 자, 이렇게 가로축에 놓고 나머지를 세로축에 둡니다. 그리고 1,2를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점 찍는 것을 가지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문자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문자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 y는 여러 수를 상징하고 있는 문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들 문자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그래프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늘긴 하지만 처음에는 급히 늘다가 나중엔 천천히 늘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쭉 또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과정 그리고 버스 자, 학교 다닐 때 타는 버스의 움직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초기 발사 때에는 속도가 0이다가 자,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게 분사를 하게 되면 급격히 속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제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띌 거라고 얘기했고요. 학교 다닐 때 타는 버스가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을 벌이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기어가 바뀌면서 빨리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속도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다음 정류장 앞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속력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그래프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